이르는 가장 이상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 3단계의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숙달이라는 것이 진짜 내 것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기초 체력입니다. 모든 분야 막론하고요. 기초 체력이라는 것은 다 필요하고 중요하죠. 기초 체력을 쌓아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뭘까요? 자신만의 버릇을 뭘로요? 기술로 가꾸어 가야 됩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에서 좀 오해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버릇 같은 것들, 나만의 어떤 그 독창적인 어떤 버릇들은 좀 잘못된 게 아닐까. 왜냐하면은 뭔가 어떤 한 영역에서 소위 이렇게 앞서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의 것이 가장 좋다라는 생각들이 은연중에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것을 버리고 요걸 따라가야 돼.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신만의 버릇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기술로 가꾸어 가면 되는 거죠. 나만의 어떤 것을 기술로 가꾸어만 가면 됩니다. 하지만 앞에 1번이 전제된 상태에서 1번이 뭐였습니까? 기초 체력이 온전하게 내 것으로 세팅된 다음에 두 번째 이 버릇이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기술로 가꾸면 된다라는 거. 결과적으로 3단계 뭐가 됩니까? 본인만의 스타일을 확립하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 기초 체력을 세팅하시고요. 그다음 버릇을 기술로 가꾸어 가시고요. 나만의 독자적인 스타일을 확립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 단계를 거치지 않는다면 이 과정을 건너뛰게 된다면요. 가짜 숙달입니다.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인류가 아니라는 겁니다. 개성과 스타일에 대한 차이가 나옵니다. 이것도 잘 정리해 보세요. 개성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의미에서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개성이라는 것은요. 내가 선천적인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거, 바꿀 수 없는 거. 그러니까 타고난 기질 같은 것들, 내가 가지고 태어난 것들이 개성인 반면에 스타일은 뭡니까? 이건 후천적인 거예요. 숙련을 통해서 얼마든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들. 자, 그럼 여러분 뭐에 집중해야 될까요? 당연히 스타일이겠죠. 개성은 내가 이미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두 번째 있는 스타일. 이 스타일은 내가 숙련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얼마든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 기초 체력을 세팅하고 나만의 버릇을 기술로 가꾸고 그 다음에 독자적인 스타일을 만들어 나가는 이 과정을 여러분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스타일을 만들어갈 때에 롤모델이 될 만한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앞서서 행한 사람 선행자라고 부릅니다. 본인의 선행자를 찾겠다는 뭐예요? 문제의식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의식을 지속해서 점검하는 이 피드백의 과정 이게 정말 숙달의 비결 가운데 중요하다라는 것을 사이토 다카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속해서 점검해야 됩니다. 한 번만 딱 생각하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과정 속에서도요. 계속적으로 내가 생각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지속해서 점검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 내가 지금 가야 될 목표는 여긴데 지금 현 위치 난 여기에 있어. 요거 가는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방향을 조정해 가면서 맞춰 나가는 것들 이게 숙달의 비결이다. 156페이지에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 자크 라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욕망은 다른 사람의 욕망을 모방한 것이다. 욕망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욕망을 뭐한 것이다? 모방한 것이다. 내 안에 스스로 뭔가 나오는 것들이기보다는 다른 외부적인 것들을 내가 소위 따라하는 것, 모방하는 것, 훔쳐내는 것, 이게 욕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욕망의 현상학의 저자 르네 지라르 역시 욕망은 삼자 관계에 기초하고 있음을 주장하는데요. 이를 내식으로 사이토 다카시식으로 표현하자면은 동경을 동경하는 관계성이다. 동경을 동경하는 그 마음, 그 어떤 마음은 어디서 오는가? 관계성에서 온다. 그러니까 어떤 나만의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들, 사람과의 관계성에 대한 것들, 지식에 대한 것들,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정말 종합적으로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동경을 동경하는 관계성이다. 자, 지도자가 반드시 달인일 필요는 없다라는 이 부분도 참 저에게는 도움이 됐던 부분입니다. 156페이지 한번 주목해 보세요. 지도자, 이 지도자라는 말을 리더로 바꾸셔도 됩니다. 인류라고 바꿔도 되겠죠. 이 지도자, 이 리더가 반드시 달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지도자의 역할이 뭔가요? 내가 직접 필드에서 선수로 뛸 수도 있겠지만은 진짜 지도자는 내가 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뒤에서 후방에서 서포트해주고
지원해주고 잘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사람이 지도자잖아요. 자,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자신이 가진 동경의 그 에너지, 그 열정을 주변에 얼마나 발산할 수 있느냐, 이게 리더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점이다라고 사이토 다카시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의하시나요? 저는 100% 동의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동경의 그 기운, 내가 갖고 있는 그 에너지, 나의 어떤 열정, 나의 어떤 지식과 경험, 이거를 얼마나 주변에 어떻게 해요? 발산할 수 있느냐. 이게 뭐예요? 영향력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잘 전달할 수 없다면은, 영향력을 이렇게 나눌 수 없다면은, 여러분 그거 과연 야 진짜 이게 가진 게 너무 아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진 건 별로 없어요. 저도 약간 별로 없잖아요. 별로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거를 잘 발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뭐예요? 가진 것도 정말 이거 풍성했으면 좋겠고, 이 나누는 것도, 발산하는 것도 진짜 무한대로 마음껏 이렇게 막 영향력들이 흘러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문장 꼭 기억하세요. 내가 가진 동경의 에너지를 주변에 얼마나 발산할 수 있느냐. 이 지도자, 우리 리더, 우리가 해야 될, 반드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구체적이면서도 우수한 대상에 자주 노출되는 방법을 연구하는 일, 플레이 스타일의 모범이 되는, 말하자면 자료를 최대한 풍부하게 모아는 것, 수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지도자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다. 여러분 지도자, 리더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료를 최대한 풍부하게 수집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을 연구하는 겁니다. 어제 나눴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코멘트력이라는 거. 코멘트, 누군가에게 조언을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만약에 없다면은 여러분 그 사람에게 좋은 것들 나눌 수 없겠죠. 그러니까 자료가 최대한 풍부하게 풍성하게 수집되어 있어야지만이 꺼내 쓸 수 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내가 또 알고 있어야지만이 내 것들이 그에게 잘 전달될 수 있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 따라서 여러분 자료를 내가 모으고 정리하는 것들 가벼이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기록하시라, 또 정리해보시라 라고 자주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잘 정리해 놓으셔야지만이 언제든지 내가 꺼내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소위 리더가 되고 싶으신가요? 구체적인 방법을 연구하시고 자료를 최대한 풍부하게 수집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누군가에게 어떠한 도움이라도 내가 줄 수 있는, 영향력을 나눌 수 있는 멋진 분들 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타일이라는 것은요, 개성과는 다르다 그랬습니다. 개성은 타고나는 거예요. 선천적인 거예요. 하지만 스타일은 후천적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걸 따라서 기술 연마를 기본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는 만큼 내 의지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개성이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거기 때문에 내 의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스타일은요, 내 의지, 내 열정, 나의 어떠한 마음, 자세, 태도를 통해서 무한대로 내가 그것들을 연마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기본입니다. 자, 그런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숙련 과정을 거쳐야 돼요. 앞서 맨 처음 말씀드렸던 과정 기억하십니까? 기초 체력을 세팅하고요. 나의 버릇을 기술로 바꾸고요. 나만의 독자적인 스타일을 가져오는 것들,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몸에 배야 된다. 숙련의 과정을 거쳐서 몸에 밴 것들, 여러분 이게 진짜 스타일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 숙련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그냥 일시적으로 잠깐 그냥 뭔가 반짝 이렇게 내 거를 막 소위 이렇게 막 포장 잘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도 여기에 약간 속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언젠가는 전문 용어로 뽀록 난다, 들통 난다. 몸에 배지 않은 것들, 어색한 것들은요, 여러분 자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스타일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몸에 배야 됩니다. 숙련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과정을 그냥 건너뛰면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우리가 미라클 모닝을 통해서 독서하고 또 운동하고 일기 쓰고 이런 아주 기초적인 과정들을요,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숙달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자, 첫 번째, 타고난 기질에, 두 번째,
걸맞은 기술을 환경 속에서 갈고 닦아야 됩니다. 1번 타고난 기질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이건 이미 그냥 정해진 거예요. 그냥 이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습니다. 타고난 기질, 나는 왜 이럴까? 이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건 이미 그냥 바꿀 수 없어요. 두 번째 걸 우리가 하면 됩니다. 뭐예요? 타고난 기질에 다만 중요한 것은 이거에 걸맞는 기술. 이게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내가 이러한 유형의 사람, 내가 이러한 기질을 갖고 있어. 근데 이거랑 전혀 관계없이 나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채 이게 좋아, 저게 좋아, 그냥 갖다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나에게 가장 최적화된 것들을 그 걸맞는 기술을 환경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갈고 닦는 거예요. 숙련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진짜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남다른 기술로 독자적인 정말 차별화 전략을 쓰는 거죠. 이걸 발전시킨 것이 바로 나만의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결론, 긴 세월 동안의 몸속에 서서히 스며드는 거, 이게 진짜 스타일입니다. 한 방에 빡 내 스타일 바꿔야지, 나 한 방에 빡 난 스타일 바꿔야지, 그런 건 없습니다. 물론 초반에 결심하는 순간은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 결심의 순간을 어떻게 해요? 유지해 나가는 것, 서서히 스며들게 하는 것, 긴 세월 동안에 내 몸속에 온전하게 서서히 스며들게 만드는 이 진짜 이 차이, 이 스타일 만드는 이 과정, 여러분 잘 만들어 가시길 응원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인류의 조건, 스타일이 뭔가요? 긴 세월, 숙련 과정을 거쳐서 서서히 스며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서서히 스며드시는 인류로 성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응원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Most beautiful time of the year. Lights fill the streets, spreading so much cheer. I should be playing in the winter snow, but I'm be under the mistletoe. I don't wanna miss out on the holiday, but I can't stop staring at your face. I should be playing in the winter snow, but I'ma be under the mistletoe. 'Cause I won't hesitate.